천직 브로커 안성일은 20년 넘게 다른 소속사에서 가수를 빼서 롭슨코리아, 지금의 워너뮤직에 넘긴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가수 손승연 사건 또한 디스패치가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손승연이 지난 2017년에 당시 자기 소속사였던 포춘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죠. 그 사유만 하더라도 무려 6개인데 앨범도 안 내주고 출연료 등을 회사 계좌가 아니라 자기 계좌로 입금하게 해서 세금을 떼어먹었고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연의 계약 해지 주장들이 포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합니다. 기각 판결 후 포춘과 손승연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전속계약 해지, 소속사 복귀 후 휴식 요청 등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자 결국 포춘은 손승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고 같은 해 6월 손승연도 포춘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죠. 2017년 8월 9일 재판부는 그녀의 주장 중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포춘은 항소합니다. 그 후 포춘과의 합의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이 대표로 있는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19년 안성일 대표가 새로 설립한 더기버스로 이적하는데요. 이후 해당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갔으나 안성일 대표와 연관된 피프티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해당 분쟁이 포춘과 손승연 간의 전속 계약 분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생겨났습니다. 안성일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손승연의 인스타그램에 좋지 않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손승연은 2023년 7월 2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결별 과정에 관하여 해명하였습니다. 이 영상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체로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을 소속사에서 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였다고 하는데 그 요구가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소속사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소속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오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손승연은 오히려 인터뷰를 통해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과 아주 유사한 과정을 겪었음을 자백했고 이로 인해 도대체 왜 인터뷰를 한 것인가? 본인도 자폭이나 하고 싶었나? 저렇게 이기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인 줄 몰랐으며 본인이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소름 끼친다라는 평이 주를 이루었죠. 여기에 2023년 7월 27일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발생 후 이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는 업계 관계자 중 한 명인 작곡가 제이린이 앞서 인터뷰들과 디스패치 기사에 나온 손승연의 발언들 중 위화감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손승연의 SNS를 뒤지며 태그한 사람들을 일일이 뒤진 끝에 투애니포스트릿이 실은 더기버스임을 밝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인터뷰에서 포춘과 결별 후 투애니포스트릿을 거쳐 1년쯤 지난 후에야 더기버스로 이적한 것이니 이번 피프티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한 것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2023년 7월 31일에는 디스패치에서 아직 포춘 소속임에도 투애니포스트릿 소속이라며 행사를 뛴 사실과 정산금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에서는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기각 후 다시 포춘과 법적 분쟁을 지속 중이던, 즉 당시까지는 엄연히 포춘 소속이었던 2017년 9월 30일에 포춘이 아니라 투애니포스트릿 소속이라며 참가한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의 참가자 목록과 당시 픽업을 담당했던 로드 매니저와의 인터뷰를 게재했죠. 또한 천직 브로커 안성일은 20년 넘게 다른 소속사에서 가수를 빼서 롭슨코리아, 지금의 워너뮤직에 넘긴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안성일이 대표로 있던 키스엔터 소속 샤크라 출신의 황보 역시 몇 년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황보는 과거 한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의문에 대해 과거 샤크라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황보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준 연예계 절친 개그우먼 신봉선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신봉선은 황보가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라며 자기가 잘못했거나 사치를 부려서 진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말 충격받았다라며 샤크라가 활동 당시 국내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팀이었기에 황보가 빚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황보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었다며. 그런데 나한테 세금이 1년에 1,000만 원 넘게 나왔더라. 그럼 1억을 넘게 벌었다는 것 아니냐. 나는 10원 한 장도 받은 게 없었다.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돈이었지만 어쩌겠느냐. 내 통장엔 기록이 다 남아있고 돈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빼갔더라. 그걸 내가 갚아야 할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안성일이 대표로 있던 자신의 소속사 키스엔터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던 것인데요. 결국 키스엔터의 샤크라 멤버들은 정산을 못 받은 채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리더였던 황보는 동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혼자서 몇 년 동안 책임을 지며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성일을 너무 믿은 것에 대해 자책하는 것은 비단 여자 가수들만의 일이 아닌데요. 키스엔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클릭비의 전 멤버 김태형의 발언 역시 새롭게 재조명되었습니다. 클릭비 멤버 탈퇴로 인한 해체 당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최근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었죠. 당시 김태형은 소속사 탈퇴 문제와 관련해 멤버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출연료 문제 등과 관련해 멤버 모두 의견을 모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멤버들의 의사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알 수 없다. 7년 동안 한식구처럼 지낸 멤버들이 돌변한 데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멤버들에게 누가 될까 지금도 조심스럽다라며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멤버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내 양심과 판단에 따라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라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자신만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니홈피에 남긴 글을 통해 소속 출연료 문제는 모두 사실 그대로이며 키스엔터의 안성준 대표가 출연료를 모두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안성일은 2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속사에서 가수를 빼서 롭슨 홀딩스에 넘긴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의 예상을 비껴간 건 오로지 단 하나, 전 국민의 비난이 이리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곤 생각하진 못했단 것인데요. 위약금 적게 내려고 활동 중단하고 가족들이 상표권 등록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던데 여러 번 같은 방법으로 해봐서 터득한 방법들이었죠. 안성일의 외삼촌 얘기를 들어보면 안성일은 애초에 한국 활동을 배제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곡이야 외국 작곡가한테 받으면 그만이고 뒷배가 든든하니 워너 측 레이블로 들어가서 안성일이 피프티 데리고 대표로 활동하려고 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설사 패소하더라도 위약금, 손배금만 물면 그만일 테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 여론을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게 보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피프티 공식 트위터 계정만 가도 외국인들의 응원글과 빨리 컴백해달라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비판하는 한국인들을 오히려 편견이 가득한 사람으로 몰고 있던데 뭐죠? 이 불안감은 안성일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안성일은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등 상처가 남겠지만 멤버들이 해외에서 활동만 할 수 있다면 손해보지 않는 행보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과 달리 멤버들이나 그 가족들은 이 여론의 폭풍을 별 영향 없이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히 이길 거고 해외에선 황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이죠. 이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보통 이런 여론의 폭풍 앞에선 아무리 강심장들이라도 머리 숙이고 사과하기 마련인데, 안성일을 비롯 멤버, 그 가족들은 울고 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완전 무시하고 추후 안성일과 함께할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며 어떤 면에선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의 가족들의 무반응, 멤버들의 무반응이 다 이해가 되네요. 안성일은 왜 컨세퀀스를 인스타에 올렸을까요? 그것은 소송의 결과로 반격을 하겠다는 것이고 소송의 결과로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해외의 팬덤은 한국 내의 도덕적 논란보다는 소송의 결과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성일 씨가 계속 버티는 게 바른 로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결국 맞았네요. 안성일의 변호사를 포함하여 멤버들과 부모들도 안성일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일이 어떤 계획인지 대충 예상은 됐었는데 딱 그대로네요. 어차피 소송에선 이길 거고 한국 기반으로 활동할 생각 없고 지금 이 모든 판은 사전에 계획된 거고, 거기다 원래 찍기로 했던 아란이 아파서 안 찍었다는 뮤직비디오 찍었으면
지금 전 대표는 정산 안 해주고 멤버들 혹사시킨 천하의 악질이 되면서 계약 해지되었을 거고, 안성일은 멤버들을 악질 사장에게서 구해낸 프로듀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와, 지금 보니 안성일 대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 듯한데요. 이제 시작인 피프티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대충 감이 오지만 도중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승연 사건도 있고, 이번에 쌓인 위조, 그리고 쉴드 치는 멤버 가족들, 이미 저쪽도 뒤로 갈 곳이 없어 밀어붙이는 느낌인데요. 하여튼 어떻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최단 시간에 성공한 걸그룹이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피프티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